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전년 대비 증감률을 파워 쿼리를 통해서, 파워 BI 안에 있는 파워 쿼리를 통해서 한번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엑셀로 먼저 사례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간단하게 전년 대비 증감률을 구하는 동영상은 이전 동영상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파워 BI에서 에 있는 파워 쿼리를 통해서 해당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데이터로 할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 건데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링크는 반드시 먼저 말씀 좀 드렸고요. 앞 동영상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번 할 거는 OLAP 중에 구조 3로 되어 있는, 구조 3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한번 하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도록 하죠. 자, 저와 함께 해당되는 파워 BI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파워 BI를 활성화 시켰고, 저는 최신 버전으로 하겠는데, 이 최신 버전의 기능이 매달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최신 버전을 보시고, 위치 같은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용어 같은 거는.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할 건데, 제가 엑셀 통합 문서를 통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셔도 해당되는 CSV나 메모장, 텍스트, JSON 같은 정보들도 다 오픈이 가능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가서 데이터를, 저는 D 드라이브에 있네요. 네. D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 저는 시스템용 데이터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데이터 시각화 안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파워 BI 실습 안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그리고 CHR이라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었던 부분 압축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압축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 압축량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으나 전년 대비하고 CHR 이란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데이터 구조 타이어를 가지고 갈게요. 데이터 구조 타이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워 BI 실습 자료나 이런 자료, 엑셀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거는 유료 강의 안에서만 제공을 하겠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구조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픈을 하시게 될 건데, 제가 할 거는 데이터 구조 3를 가지고 할 거예요. 데이터 구조 3를 가지고 할 건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변수명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OLTP 같은 경우는 변수명을 위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우선은 구조 3를 가지고 할 거예요. 구조 3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각각 로드도 가능한데, 저는 이 구조 3를 가지고 추후에 OLTP로도 변화시키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볼 거예요. 자, 로드 하겠습니다. 현재는 OLAP로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다시요. 현재로는 OLAP로만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구조를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변수명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변수명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인식하고 할게요. 가급적이면 파워 쿼리 안에 있는 데이터 변환이란 메뉴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쿼리를 통해서 쿼리에 있는 홈에 가셔서 나오는 데이터 변환, 이게 파워 쿼리거든요. 파워 쿼리에서 수정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조에 가셔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행을 머리글로, 그러면 변수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해당되는 이 빈 셀을 아래쪽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빈 셀을 아래쪽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다 채우는 방법은 먼저 컬럼, 해당되는 부분에 컬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얘를 해당한 부분을 채우기에 가셔서 아래로 반드시 변수명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우기에 가셔서 아래로 하시게 되면 얘가 아래로 해당되는 빈셀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현재는 OLAP 구조로 되어 있으시니까 OLAP와 OLTP와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의 동영상이나 이전 동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OLAP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닫기 적용을 먼저 해볼게요. 우선은 닫기 적용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로드가 되고 보고서 보기로 갈게요. 보고서 보기로 딱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숫자형이고요.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 문자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품목, 분류, 단위 이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제가 원하는 순서, 요게 나오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 변경시켜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변환에 가셔서 해당되는 변수명을 바꿔 보겠습니다. 변수명을 바꿔 볼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여기가 잘 안 나오네요. 변수명 부분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까처럼 안 나오시면 한번 닫기를 로드 하시고 다시 한번 오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AB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2, 3이나 1, 2로 나오시면 숫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품목을 Q01 언더바로 바꾸겠습니다. 품목을 Q01로 바꿀 거고요. 분류를 Q02 언더바로 바꿀 거고요. 단위를 Q03 언더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작아졌네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닫기 로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를 닫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품목, 분류, 단위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은 변수명을 변경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데이터 보기에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변환에서 변환이 되면은 데이터 보기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기에서 적용했던 함수들은 쿼리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워 쿼리에서 가급적이면 먼저 처리해달라. 그런데 함수들이나 적용하는 범위들이 좀 어려운, 적용이 제대로 안 된 함수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데이터 보기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 변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을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년 대비 증감률을 2020년도와 2021년도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을 놓고 제가 복제를 하나 뜨겠습니다. 구조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복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제.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020 언더바 전년 대비,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OLAP라고 놔야 되겠네요. OLAP. 그리고 전년 대비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현재 얘는 OLAP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죠. 우선은 인덱스 컬럼도 생성하는 게 좋긴 한데요. 하는 김에 인덱스 컬럼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라는 것은 순서가 1부터 연번을 1, 2, 3, 4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열 추가를 가셔서 인덱스 열, 그리고 요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화살표. 그리고
1부터라고 누르시게 되면 얘가 1부터 자연스럽게 연번이 생성이 됩니다. 연번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제가 1로만 다 채우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로만 다 채우는 거. 그래서 인덱스열,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얘를 시작을 1, 증문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인덱스 1로 다 채우는 겁니다. 인덱스 1로만 채웠는데 이 인덱스 1로 채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를 전체 하나의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겠다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최대값을 1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1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추후에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생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덱스, 다시 얘는 순서를 전하거나 상관 분석이나 해당되는 분석을 위해서라면 인덱스, 즉 연번은 반드시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이라고 채우는 것은 해당하는 집단군을 만들거나 생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최대값을 1로 채우거나,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경우 1로 제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드래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선택, 혹은 컨트롤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얘를 이동을 시킬 텐데요.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와 인덱스 1은 알아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열을 추가를 하고 사용자 지정열을 넣겠습니다. 다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열 추가를 가셔서 사용자 지정열, 그 다음에 제가 전년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2021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2020년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었고, 빼기가 아니라 언더바를 만들었어요. 제가 진행할 거는 가로를 열고, 그쵸? 가로를 열고 2021년도에서, 맞죠? 2021년도에서 빼기 2020년도, 그리고 가로로 닫고 나누기, 그대로 수식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2020년도를 그냥 넣으시게 되면 얘를 2021년도에서 2020년도를 빼고 2020년도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빈셀, 원래는 이거 빈셀 NULL이거든요. 원래는 대문자 NULL인데 파워 쿼리에서는 소문자로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NULL, 널, 빈셀을 말합니다. 블랭크를 말하게 됩니다. 얘는 계산해서 아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같이 산출이 되실 겁니다. 다음과 같이처럼 산출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얘를 백분율로 표기를 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 얘를 보라고요. 백분율로,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백분율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겠죠. 자, 컬럼을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홈,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문자와 숫자가 결합이 되고 있네요. 다시 얘가 뭐라고요? 문자와 숫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나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얘를 형태를 바꿔서 진행할 건데, 홈에 가셔서 데이터 형태를, 다시요, 홈에 가셔서 데이터 형태를 우선은 제가 10진수로 바꾸겠습니다. 10진수는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얘가 10진수인 1.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백분율로 다시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백분율로, 그리고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백분율을 표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과처럼 백분율로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자, 백분율. 자, 근데 퍼센트라고, 퍼센트 타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점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적용합니다. 하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OLAP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OLAP를 보시게 되면
인덱스라는 거하고 해당되는 2021년도, 2020년도 해당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셨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표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표기를 해보실 건데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파워 BI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 그래서 제가 날짜로 저장을 하고요. 01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놓고 제가 똑같이 입력을 해보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률 보고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글씨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크기는 대략 28 정도, 네,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전년 대비 증감률 보고서라는 것을 산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걸 이미지를 갖다 놓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삽입에 가셔서 이미지를 놓고 제 회사의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뭐 넣으셔도 되고요. 네, 저희 회사 로고를 간단하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왼쪽은 슬라이서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여유 공간을 좀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요. 제가 여기 부분은 슬라이서 부분으로 조금 여유 공간 만들 거고요. 해당하는 결과치를 간단하게 표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기는 행렬 평기로 해보겠습니다. 행렬을 통해서 제가 보고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을 딱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고 표기를 한번 해보실 건데 제가 진행할 건 반드시 OLAP여야 돼요. 다시 OLAP로 변경한 것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 해당되는 행렬에서 첫 번째 품목을 행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다시 품목을 행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네, 행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도 다시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래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열에다가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연도값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열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이 일일이 다 끌어오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OLAP 구조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값만 갖다 놓겠습니다. 값만 해당되는 요 값을 표현을 갖다 놓을 건데 얘를 합계를 놓거냐 평균을 놓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합계냐 평균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엑셀을 통해서 왜 OLAP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얘가 백분율로 표기가 안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이 현재 백분율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백분율로 변환을 시켜볼 건데 이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백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얘를 아무리 원본 데이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변환해서 백분율로 표현해도 얘를 백분율로 표현해도 아웃풋에서는 전년 대비예요. 아웃풋에서는 얘가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 보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백분율로 표기를 바꾸고 싶으시면 해당되는 데이터 보기로 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OLAP가 돼야 되겠죠? OLAP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자료를 이 컬럼을 백분율로 다시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백분율로
얘를 반드시 백분율 소수점 저는 첫째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자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부터 퍼센트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퍼센트로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균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를 좀 크게 하고 갈게요. 얘를 먼저 선택하시고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값의 내용을 조금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만 크게가 되죠. 값만 크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소개, 행 소개 같은 경우는 요 소개가 산출이 되죠. 해당되는 여기 숨기시면 행의 소개가 표현되지 않죠. 열은 현재 소개가 없으므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계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 머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여기 머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머리 같은 경우는 요거 크게 하시면 요 크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다시 여기 보시면 평균으로 계산을 했고요. 얘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넣으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에 합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합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왼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상위가 나타나시는 거고 그 아래 거를 보시게 되면 전체 사업체수 생산액 완제품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합계. 그리고 맨 위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요 두 단계를 누르시게 되면 그 집단의 하위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릴 앤 드롭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중분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중분류에 따라서도 별도의 합계나 평균, 대분류의 합계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드릴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상위, 그다음에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의 각각의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결과치가 나오신 경우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그래프인 제가 계기형 그래프를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계기형 그래프를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약간 줄이고 제가 계기형 그래프를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데 깨끗한데 찍으시고 계기형을 선택합니다. 계기형을 선택하시고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계기형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계기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값에다가만 2021년도와 2020년도에 값을 표현할 건데 얘는 현재 합계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합계가 아니라 제가 우선 평균을 선택할 거예요. 우선은 평균을 선택하게 되는데 얘가 여기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원래는 얘가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데 100분율인 경우에만 다시 100분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가 100%라고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자동적으로 100이라고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요. 데이터 보기를 가셔서 얘를 100분율로 바꾸셔야 돼요. 얘를 100분율로 10진수에 100분율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다른 걸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데이터 변환에 가시면 제가 이거를 OLAP를 보시게 되면 제가 1이라고 제가 강제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50, 200 이렇게 채우시고 찾아 바꾸기를 하시고 그 다음 그 해당되는 인덱스를 이 최대값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값을 넣으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최대값을 넣으시게 되면 1로 나오게 되죠. 1로 해당 부분을 1로 이렇게 표기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마이너스 얘가 최소값은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마이너스 25%, 얘는 71%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계기형 그래프를 표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괜찮으시겠죠? 네, 해당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OLAP 구조, 다시 한번요. 이 OLAP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컬럼과 컬럼으로 구성하는 계산하는 기법을 우리는 OLAP 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엔 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컬럼과 컬럼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할 건데, 잠깐만요. 제가 좀 기타 자동차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했어요. 자,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을 하면 얘를 어떤다? 올해에서 전해 연도를 빼고 전해 연도로 나눈 거죠. 네. 그리고 백분율로 변화를 시켜 볼게요. 셀 서식. 그리고 백분율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OLAP 구조로 바꾼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컬럼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이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컬럼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렇다 쳐. 그건 그렇다 치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냐면 이게 합계잖아요. 합계. 합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의 의도는 여기의 합계와 여기 합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는 게 맞겠죠. 다시 뭐라고요? 해당되는 여기의 합계와 여기의 합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개수와 사업체 수와 이걸 같이 합계한다는 것은 말은 안 되지만, 하지만 생산액과 출하액이란 경우에는 얘를 합계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무튼 연말 재고액과 출하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합계를 별도로 구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래는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이 자료의 합계를 놓고 이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이 합계나 부분은 요거의 합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실제 전년 대비 증감률의 합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실제 데이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값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계산되는 값이 아니라 전년 대비 값의 합계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합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실제 데이터의 합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OLAP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다음 같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방법은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컬럼과 컬럼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컬럼과 컬럼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요약도 만들 수 있다. 합계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해당되는 우리가 의도했던 실제로 데이터 합계의 전년 대비 증감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OLAP 구조죠. 다시 얘는 OLAP 구조의 결과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네, 현재 얘는 OLAP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했다라는 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숨길 수도 있고요. 해당 부분을 사업체 수만 따로 뽑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본적으로 OLAP 구조를 기본으로 파워 BI에서 산출하는 방법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이 형태보다는 추후에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OLTP 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치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